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발로 걷어차이며 이혼 요구를 받은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 차가 무려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하였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짧은 치마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저나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 동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1,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이 나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맞사위였던 저는 그 전에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하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 한지 사람을 안 만난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갓집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구, 벽지 보술,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상무님들과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뜨거운 게 느껴졌고 장모님께서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셨고 그렇게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며 그날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뒤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처갓집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을 띄워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시고 관계를 가진 거라며 자기는 오랜만에 남자 맛도 보고 좋았다며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죽도록 때렸고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멈추지 못한 점, 계속되는 만남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해외 지사로 발령 나게 되면서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같이 따라서 갈까도 생각했지만 1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하고 있던 가게도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자주 병원에 가시는 것 같더니 결국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였지만 병원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한 걱정이셨습니다. 자식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전세의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내질 수 있는 집도 해드렸고 엄마의 개인적인 빚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엄마의 병원비마저 남편에게 말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못 가진 이유 중에 엄마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아직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녁에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술도 마시면서 있다 보니 몸도 힘들고 속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노래방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시면서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 노래방에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고 가게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도 매일매일 가게로 오셨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며느리 가게 매출도 올려줄 겸 식사하시려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고 배달을 다녀올 수 있게 가게도 봐주시고 급한 물건들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시아버지가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백숙을 해드리려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이기에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만 해서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출근하실 것 같고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점심때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끔 회식은 안 시켜준다면서 시아버지가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같이 아버님과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고 호프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와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안으셨습니다. 화들짝 놀랬지만 갑자기 밀치면 다치실까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뒤돌아보았고 시아버지의 키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외롭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칼에 이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어야 했는데 저도 미쳤는지 술에 취한 것인지 시아버지는 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안 나오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옷이 올라가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놀래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주책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 몸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시아버지의 터치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쉬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지내다 보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당장 아기를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 배 다른 동생이고 아내가 새엄마로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되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차 유부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도 와 있었고 아내랑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되질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취업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회사를 지원해보라고 하였더니 지금까지 이력서만 500곳도 넘게 넣었는데도 잘 안된다고 속상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희 회사에 일자리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를 유통 및 제조를 하고 몇 개의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정이지 지금도 현장 설치도 하고 공장에서 제조도 하고 자재를 사러 다니고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사장도 모두 다 해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작은 회사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 관련해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들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내와 처제에게 힘들 것 같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부탁을 계속하여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입해 오기로 했던 신제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들이 생산 코스트 때문에 해외 생산이 많아 해외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언어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불량이 나다 보니 저는 저대로 업체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한 처제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로 즉시 통역을 하면서 일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제품도 문제없이 잘 생산이 되었고 추후 생산 일정도 잘 협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처제 선물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처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같이 창업한 친구들과 상의한 후 해외 소싱 담당자로 처제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너무 고맙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며 언제든지 해외 출장을 나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처음 와서는 제조도 조금 해보고 설치도 조금 해보고 자재도 사러 다녀보고 매장에서 손님 응대도 해보면서 전반적인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외 소식 및 해외 업체 관리 업무를 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어가 자유롭다 보니 확실히 업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제는 해외 출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같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가 우기라서 수시로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고 저희는 베트남 남쪽 지역에서 약 2주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길은 없어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화 및 인터넷도 안 되고 식사를 제때 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잡고 지냈지만 멈추지 않는 비에 호텔도 침수가 되면서 현지 업체 기숙사 방에서 비가 멈추고 호치민 시내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처제와 약 10일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조차도 불편하였고 전기는 수시로 정전이 되어서 어둡게 있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간간히 인터넷이 될 때 메신저로 한국의 안부를 보내고 간단하게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처제와 대화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처제도 저도 서로에게 편해졌고 어느 정도는 편한 복장으로 벗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그 나라 전통주를 마시다 보니 몸은 더워졌고 전기는 나가서 에어컨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거세게 비바람이 쳤기에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움직임이 불편해서 깨어서 보니 처제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저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처제도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왜 안 입고 있냐고 묻자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기억이 안 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옷 벗기 왕게임을 했고 결국 처제가 다 벗게 되었고 제가 처제랑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나냐면서 결국 어제 처제가 허락을 하였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치민으로 나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형부와 처제로,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 출장이 잡히면 처제는 저한테 또 같이 안 가냐고 묻는데 참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최근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처제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뭔가 통했는지 집에 가봐야 된다며 둘이만 빠져나와 와인 한 병을 사들고 모텔에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모텔에서 관계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처제에 대한 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얼마 있으면 태어날 아기가 싫거나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낮에 회사 메신저로 처제의 노골적인 만남의 요구와 대시가 오고 있는데 정리하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저도 처제의 저런 행동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제가 정리하자고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팀 회식이 끝나고 3, 4, 5 모여서 노래방으로 2차를 갔습니다. 여직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노래만 부르고 놀지만 남자 직원들끼리만 가는 경우에는 종종 도우미를 불려서 놀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 직원끼리만 노래방에 갔기에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한 10분쯤 저희끼리 놀고 있는데 도우미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한 술과 안주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중에 낯이 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의상이 평소와 달랐지만 딱 봐도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저라는 것을 인지한 듯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사이사이로 도우미분들이 앉았고 노래도 부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가 있기에 신경도 쓰였고 처제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팀원들과 간단한 스킨십도 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그 자리를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씻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였고 결국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노래방에 혼자 갔고 처제를 지정해서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방에 들어오던 처제는 놀래서 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하였지만 처제는 그냥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득 끝에 사정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명품 및 비트코인을 하느라 대출이 생겼고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아서 저녁 알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래방에서만 도우미 알바를 할 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별도로 나가서 하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많이 갚았다면서 한 3개월 정도만 더 하면 끝난다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다 갚아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냥 말단 회사원 신세이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 갚으면 그만하라고만 이야기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이야기할까 하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아서 처제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 녀석이 장가간다고 모이면서 또 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우미를 불렸는데 처제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요번에는 제법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제는 만취한 상태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를 제 옆에 앉게 하였고 술을 깨게 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더 인사불성이 되었고 결국 제가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취한 처제를 데리고 저희 집이나 처갓집으로 가자니 복장이나 화장이 너무 곤란하였기에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쪽지를 남기고 모텔방에서 나가려는데 처제가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두고 가면 안 된다면서 같이 자고 내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는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처제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는지 오빠 이리로 와서 같이 자자고 소리를 지르고 때를 피웠고 늦은 밤에 다른 객실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처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처제는 입맞춤과 동시에 옷을 벗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엄청나게 민망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텔에서 나와서 해장을 하였습니다. 처제에게 왜 아직도 그곳에서 알바를 하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제 더 큰 비밀이 생겼으니 서로 조심하면서 비밀을 잘 지켜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처제와 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서로 생각날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제는 노래방에서 알바는 그만두고 낮에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만 만나려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들어봤지만 다 별로였다며 서로 조심히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만족하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이렇게 처제와 가깝게 지낸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만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절친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는 절친네 집이 바로 저희 옆집이었고 군대도 동반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는 절친입니다. 그런 절친에게도 말 못한 유일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짝사랑입니다. 제 짝사랑은 그의 절친의 2살 많은 누나입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와 간단한 대화만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누나 동생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누나가 남자친구라도 생길 때면 그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고 헤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백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있거나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저도 절친도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친구 누나가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을 한잔해서 그런지 더 이뻐 보였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보고 있었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냐? 결혼 안 할 거냐? 너희 둘은 언제까지 그렇게 붙어 다닐 거냐? 등등. 미쳤던 것인지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고백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절친과 친구 누나는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하였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둘은 장난치지 말라며 진짜라면 뽀뽀해보라고 장난을 걸어오길래 바로 그냥 가서 진하게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고 싸해졌습니다. 절친이 우리 셋은 그냥 친남매라면서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인 거지 이성을 사랑하는 걸로 헷갈리면 안 된다며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당황을 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와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진심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친구는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저도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친구는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친구 누나는 주방에서 무언가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보고 싶었지만 부끄러웠고 조용히 그냥 자는 척 하였습니다. 한 30분쯤 지난 뒤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으면 나와서 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 누나는 어제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길래 진심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욕조에서 홀딱 벗고 물놀이도 했던 친남매 사이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못 들은 걸로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집에 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모두와 어색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였지만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20년을 넘게 보내온 우정인데 그 사이에 싸우고 멀어지고 화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것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난다면 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저도 친구도 좋을 것 같아서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일단 제 짐을 간단히 챙겨서 회사 근처 고시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생각을 하였고 되든 안 되든 제대로 고백이라도 해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친구 누나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친구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다며 친구 부모님께서 반겨주셨고 집에는 친구 누나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듯 친구 누나는 서둘러서 밖에 나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친구 누나는 엄청 당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지난번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친구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 알았다며 언제나 고백하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친구 누나한테 왜 저를 안 받아주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더 당황해 하였고 친구 부모님은 저를 응원한다며 잘 설득해서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용기가 났고 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온 후에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친구 누나는 너네 집에 가서 자라고 하였지만 친구 부모님은 당연히 된다며 친구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 누나를 잡고 나와서 카페로 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지 한참 되었다고 순간의 감정도 장난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 누나한테 저희 부모님 전화가 왔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제 마음을 알겠고 생각해 볼 테니 오늘 일단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 없다며 안주와 술을 사들고 다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친구 아버지와 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아버지도 얼큰하게 취하셨는지 얼른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들 멀쩡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서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그 집을 나오는데 친구 누나가 작은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손편지 안에는 만나보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서 누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날 첫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처남이 된 친구는 아직도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어색하다며 매형이라고는 죽어도 못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용기가 나서 그랬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스토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